손자왈, 병자국 지대사, 사생지지, 존망지도, 불가불찰야. 직역을 하면 손자가 말하기를 병은 나라의 대사로서 사생의 땅이요 존망의 길이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을 쉽게 풀어 해석을 하면은 전쟁이란 백성들의 목숨과 나라의 존망이 달려있는 매우 중대한 일이므로 여러 가지를 철저히 살피지 않으면 안 된다 라는 뜻입니다. 이 시개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시작하기 위해 계획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쟁이란 잘못하면 많은 백성이 죽고 또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매우 중대한 일이므로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정은이도 알긴 할 거예요. 예. 특히 처음에는 조금 이겼다고 하더라도, 자기네가 조금 이겼다고 하더라도 영토가 확장되면, 영토가 더 커지면 그 영토를 지킬 인원과 자재가 부족하여 끝내는 다시 망할 수도 있으므로 함부로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상대가 열세에 있어 쉽게 이긴다 하더라도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전반적으로 약해져서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하고 이북하고 전쟁을 해서 우리 한국이 이겼다 이러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잘 살 것 같아요? 지금 사는 것보다. 뭐 나중에는 잘 살아지겠죠. 영토가 넓어졌으니까. 그러나 처음에 우리가 이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살던 이 삶은 잠깐 없어질지 모릅니다. 예. 이북 사람들이 다 와보세요. 예. 그 사람들은 다 도둑입니다. 예. 그들은 지금 도둑질하면서 사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화장실에 있는 휴지 다 없어져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전쟁을 하거나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세로서 상황을 살피고 또 국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굳이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누군가 쳐들어올 가능성은 언제나 있으므로 항상 철통 같은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방어를 철저히 해야 하는 이유는 최고의 수비가 곧 승리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네. 솔직철미하게 방어태세를 해놓고 있어야지 그런 사람이 이길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잠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우주는 양심 바르고 착한 사람 편이 아니라 강한 힘의 편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현실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 안에 저장된 내용을 현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과거에 들어있는 걸 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지. 자기 마음을. 그래서 현실이 서로 지금 달라요. 깨놓고 다 터놓고 얘기하면은. 때문에 우리가 미국 땅을 계속해서 우리 땅이라고 말하며 미국 땅을 저걸 우리 땅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말하며 여기저기 소문을 내면 미국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또 먼 후대의 사람이 들으면 미국 땅은 당연히 우리 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얘기 이해가 가요? 이해가 잘 안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아주 웃겨요. 요즘부터 텔레비를 보면은 무슨 전에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이 백을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3천만 원짜리 백을. 그런데 그 백을 그냥 줬겠느냐 이거예요. 그 자기네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 안에다가 돈을 한 뭐 1억이나 뭐 몇 억을 줘서 보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돈 주기 위한 백이었다 이거죠. 말 돼요? 말은 되죠? 그런데 3천만 원짜리 백 안에는 수표도 아니고 뇌물이니까 수표가 아니겠죠. 현금을 줬겠죠. 거기다가 몇 억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백의 형태가 망가집니다. 고급 백을 갖다가 그 안에다가 몇 억씩 넣고 다니면 그게 쓰레기통이지 그게 고급 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발상은 자기네 생각은 그럴 수 있지만 그게 틀리는 생각이다. 현실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고급 백을 안 써본 사람인 모양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겨우 한 200만 원짜리 백 그것도 그냥 신주 딴지 모시듯이 해요. 내 가방을 그 옆에다 놓으면 자기 비싼 백에다 올려놨다고. 내 것도 조그만 거지만 그거 한 150만 원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자기 걸 우기면서 자기가 비싸다고 그러는데 거기다 갖다가 3천만 원짜리에다 갖다가 몇 억씩 넣어봐요. 그러면 백이 다 망가져서 이게 쓸 수 있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현실하고 자기 생각하고 전혀 그 맞지 않는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지금. 자, 무슨 뜻이 이해가 잘 안 되면 다시 들어보세요.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질 수 있는 이유는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라고 했던 원래 사람들, 인디언들. 그 인디언들은 우리랑 같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저랑 뒤에 보면은 그 몽고 반점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 어쨌든 우리랑 민족이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놓고 나서 저 원래 우리 땅이다 하고 우기면 우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땅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내 땅이라고 말하는 우리를 미쳤다고 그렇게 하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조그마한 땅, 어디 코딱지만한 땅, 조금 더 큰 땅, 이 땅덩어리라면 지금 내 것이 아니야 진짜는. 그래도 계속해서 내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면 여기저기 이 나라 다니면서 저 나라 다니면서 거기다가 다 전부 다 관광지역에다가 다 우리 한국 땅이다 그러고 다니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당연히 한국 땅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걸 현실이라고 믿고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이 책이나 우리나라 책이나 조형물 같은 곳에다가 계속해서 내 것이라고 적어놓거나 사진 찍어서 내 거라고 자꾸 올려놓으면은 몇십 년 후에 아니면 또 100년 후에 그걸 증거물로 들이대면 아 옛날부터 얘네들 거였구나 이렇게 재판을 하면은 당연히 내 것이라고 판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자기 마음 안에 저장된 내용을 현실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눈 뜨고 코 베어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전쟁입니다. 아셨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순진해요. 그래서 꼭 싸워야지 전쟁인 줄만 알아요. 다 그렇게 해서 다 뒤로다가 그런 걸 다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알려면 선진국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이 현실이 아니다라는 걸 다 알아요. 이 현실을 못 본다라는 걸. 그래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건데 왜 니네를 거라 그러냐? 이러고 지금 넉넉히 앉아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쓸데없는 싸움을 어떻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왜 이북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걸 죄라 그러는데 한국 텔레비도 보세요. 뉴스 한번 보세요. 요즘은 웬 나라가 성에 발광을 한 나라인지 아주 꼴 보기 싫은 그 뉴스만 나와요. 이민 갈래요? 우리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또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인지상정은 매우 아름다운 인간미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인간미를 무시하고 자기 욕심만 철저히 실행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미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목적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익만.
어쩌면 이와 같은 부류들이 인간미 넘치는 인간보다 더 우월한지도 모릅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더 우월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간미야 어찌되었건 자기네 욕심만 철저히 챙기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현실이란 곧 심정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현실이 심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뭘 얻었다 이걸 그 사람들은 갖고 따지지 이렇게 기분 좋다 뭐 감정 이런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부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인간은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무언가 열심히 해서 돈은 벌었지만 사회를 위해서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성추행이나 하며 본능에 빠져 사는 부류가 그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류의 인간을 하단전성 인간이라고 합니다. 하단전성 인간. 또 두 번째 부류의 인간은 현실보다 감정에 빠져 감상적이며 또 플라토닉 따위의 사랑을 갈망하는 서정적 인간들입니다. 이 부류의 인간은 기분에 의해서 현실을 망각하며 즐거울 낙을 추구하는 그런 심정파들입니다.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 좋다고 안 하고 또 기분이 나쁘면 나쁘다고 안 하는 그런 비현실적 감성주의가 바로 이 부류에 속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아까 첫 번째 부류하고 두 번째하고 어디에 본인이 속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요? 상당히 양심적인 분이네 저분은. 어쩌면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이 바로 여기에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을 중단전성 인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부류의 인간은 좋게 말해서 완전히 이성을 통해 사는 그런 부류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성은 우주의 이치를 따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달성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생각하며 목적 달성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이성이다 이거예요. 옆에서 빠져 죽든지 말든지 자기한테 이득이 되면 돕고 아니면 많은 그런 냉혈한 같은 종류의 부류들입니다. 이들은 불쌍하다라던가 가엾다 그런 것보다는 옳고 그름을 갖고 따지며, 여기서 옳고 그름이라는 건 누가 더 이익이냐 소냐냐 하는 옳고 그름이에요. 가지고 따지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대를 물려서라도 부지런히 계속하는 그런 부류의 인간들입니다. 물론 이 세 번째 부류의 이 인간들도 우주의 비밀을 열심히 탐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주의 이치를 바르게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기네 자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탐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어지지 않고 꾸준히 잘 존재할 수 있을까 해서 우주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 부류의 인간들은 중단전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감정, 사랑 이런 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단지 생명체로서 하단전의 작용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하고 하단전만 사용하는 거예요. 때문에 사랑은 없고 성만 있는 그런 부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쩌면 동성애 따위가 이런 부류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사람을 상단전성 인간이라고 합니다. 상단전 성입니다. 성. 예. 여기서 말하는 이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단전도 여기에 속합니다. 단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전 호흡할 때 단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그런 종교적 의미의 영혼이 아니라, 내가 영혼하죠. 자의식 영혼 하는 그 영혼은 종교처럼 그 천당 가는 그런 영혼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이 행동하고 작용하는 그런 뻗어나가는 기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뻗어나가는 기운의 핵심이 영혼이에요. 일본에서는 이와 같은 영혼을 다마시라고 합니다. 혼이라고 한다 이게요. 다마시라고 합니다. 다마시하고 영혼하고 틀린, 일본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이라고 하면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는 이 내 강의를 일본어로 보시는 분들은 영혼의 뜻이 종교적 의미가 아니라 다마시라는 의미의 뜻이니까 이 점을 잊지 말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단어라도 이렇게 우리의 자의식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의미대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영혼이라고 하면 죽어서 천당 가는 영혼이라고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꼭 그렇지도 않은데 오히려 한국 사람은 우리는 이와 같은 영혼의 기능을 칠성좌라고 합니다. 여기서 성좌라는 것은 성현의 기운이 들어있는 7가지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칠성좌가 기감을 일으키는 거죠. 이 상단전이 발달된 사람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입니다. 그러나 중단전이 발달하면 감성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성주의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노래 보면 전부 다 뭐 좋은 의미에서는 뭐 명곡일 수도 있지만 어딘가 모르게 슬픈 노래가 들어있어요. 다 아리랑도 그렇고 뭐 또 뭐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랑 그 같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아메리카 인디언들 노래, 그 친구들 노래도 들으면은 어딘가 슬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도 그렇고, 예. 그 우리는 원래 그렇게 감성주의입니다. 우리 원래 종자들이 원래 그렇게 감성주의적 종자들이에요. 또 하단전이 발달하면 본능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낫다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세상을 많이 이렇게 장악하고 있는 부류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 상단전성 부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주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끊임없이 하고 또 하길 계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해요. 배불러도 하고 배고파도 하고. 우리는 배부르면 안 해요. 배고프면 또 열심히 하다가 배부르면 안 해요. 근데 걔네들은 배불러도 열심히 하고 배고파도 열심히 하고 먹으면서도 하고 안 먹으면서도 하고 계속해요. 굳이 그들의 목표를 말한다면 그들은 될 때까지가 곧 목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달성은 있지만 목표 달성은 있지만 만족은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반면에 대다수의 인간들은 개인적으로 조금만 편하면 무사태평입니다. 다른 인간들은 중단전성이나 하단전성들은 조금만 편안하면 아주 무사태평합니다. 사람들이 평하죠.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또 누구 입으로 들어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삽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없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손자는 평소에 기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현실을 예의주시하고 평소에 힘을 비축해 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임전태세입니다. 아셨죠? 고경 지오사 교지 이칠계 이색지정 이것을 직역하면 고로 경영하면은 오사로서 하고 이를 비교하면은 칠계로서 하여 그 실정을 정확하게 탐색해야 한다. 1왈도, 2왈천, 3왈지, 4왈장, 5왈목, 5왈법. 그래서 첫째는 도요, 둘째는 하늘이요, 셋째는 땅이요, 넷째는 장수요, 다섯째는 법이다. 이 말을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은 5가지 사항을 통해 조사하고 7가지 계교로서 비교하여 적과 나의 실정을 면밀하게 따져서 움직여야 한다. 5가지 사항이란 그 첫째는 도요.
둘째는 하늘이요, 셋째는 땅이요, 넷째는 장수요, 다섯째는 법이다 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움직이려면은 중단전을 통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제 상단전성 인간들은 또 이걸 못해요. 사람을 움직이려면 중단전을 통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상단전을 하려고 그러면 뭐 돈 줄게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근데 중단전은 기분이에요, 기분. 예. 그러나 상황을 살피거나 상황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상단전을 통해 움직여야 합니다. 마음은 감정을 통해서 뭉치고 상황은 머리를 써서 전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머리를 쓴다는 것은 단순하게 하고 싶은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하면 무엇이 올 것인가 하는 그 대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일이 잘 안 된다 그런 사람들은 이 무엇이 올 것인가를 모르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무언가 하는 머리를, 이 용어는 우리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워두셔야 돼요. 이 무언가 하는 머리를 갈머리, 간다 이거예요. 갈머리. 그리고 무엇이 올 것인지를 아는 머리를 올머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올머리를 알고 하는 사람이 뭔가 성과가 있는 거지, 올머리를 모르고 덮어놓고 하면은 한 만큼 손해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어서 밥을 산다면 밥을 사고자 하는 생각은 갈머리에 해당하고, 또 부탁을 들어줄 것 같은 계산은 올머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셨죠? 갈머리가 뭔지 올머리가 뭔지. 이처럼 갈머리와 올머리를 모르고 무턱대고 하면 그때는 백전백패합니다. 상단전성 인간들은 대부분 이때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서 협상하기도 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조건. 그러니까 조건이 분명하다 이거죠.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은 곧 100% 올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지 않으면 안 된다를 갖고 하는 것이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예를 들면 목숨이나 아니면 전 재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준다든지, 또 아니면 그 사람의 가족을 인질로 잡아놓고 협상을 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가족을 인질로 잡든지 아니면 뭔가를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전혀 거절할 수 없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거절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이 상단전 인간들은 그런 머리는 써요. 그런데 사람을 집중하는 것은 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중단전입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감정 몰입이 매우 잘 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3.1운동에 참가했으며 또 88 올림픽 때에는 미리부터 짠 듯이 전 국민이 붉은 악마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서 응원을 했습니다. 그런 것도 외국에서는 참 보기 힘든 거예요. 그렇게 무슨 언제부터 다 알던 사람들끼리 모여서 다 한 것처럼 이런 건 정말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겁니다, 이게. 만약 이와 같은 일을 상단전을 통해서 한다면 그들은 사람을 돈으로 매수하여 응원에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은 돈대로 들고, 또 그렇게 돈을 든 것에 비해서 바라는 만큼 성과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겠어요? 뭐 이렇겠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정은이 바꾸는 거고. 그러나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갈머리 올머리를 쓰는 것은 상단전이 할 일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득을 남길 것인지 미리 계산하는 것도 상단전이 하는 일입니다. 싸워놓고 얼마나 이득을 보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놓고선 우리가 얼마 이익 받는지 그걸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계획된 이득을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충분히 이 정도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걸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놓고선 더 얻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사람을 뭉치는 능력과 상황을 원하는 대로 이끌고 가는 능력을 도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도예요. 도는 곧 보이지 않는 세계의 계산법입니다. 근데 이 손자는 도의 세계를 여기까지 깊이 몰라요. 그래서 내가 더 정확하게 지금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손자 씨도 여기 와서 지금 듣고 있을 겁니다, 아마. 예.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요즘은 원하면 천기, 비바람이 불고 이런 천기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전부 다 하느님이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인간들도 해요. 예. 예전에는 순수한 자연 조건이었지만 요즘은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천지도 어느 정도 임의로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과학이 아니더라도, 굳이 과학이 아니더라도 사이파워 능력가들은 꼭 필요한 날씨를 마음대로 창출해내기도 합니다. 사이파워라고 하는 능력을 통해서 날씨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이 사이파워라는 것은 정신적 파동을 통해서 천기와 공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자 시대에는 일기 또한 매우 민감한 조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와 같은 하늘의 움직임을 천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늘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상을 움직이는 것 같은 것이 하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이 땅은 사실 전쟁을 하기 위한 지형뿐 아니라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장소, 또 사업체가 있는 장소 등으로 이 땅권이 좋은 것에 위치해야 됩니다. 요즘은 뭐 이런 장소가 거의 필요 없죠. 미사일이 핀하고 날아오는데 뭐 그까지 땅바닥에 뭐 어떻게 되는 이거 관계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이 땅 기운이 좋은 곳에 사람이 주둔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돈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땅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세를 통해서 이 땅 기운을 볼 수 있는 기세를 통해서 평소에 잘 봐두어야만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제 기회가 되면 그 땅을 자기가 차지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 땅 기운이라고 하는 것을 미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기세를 통해서 볼 수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땅 기운을 미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특히 땅 기운을 점쟁이나 아니면 사주쟁이 이런 운명론자들이 주로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무시당하는 거예요. 땅 기운이 반드시 있어요. 아무리 음식 맛이 좀 덜 떨어진다 하더라도 음식 맛보다는 땅 기운 좋은 것이 더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식당에 가면 살이 바글바글해. 그건 음식 맛은 뭐 다른 데 가도 그 정도 될 수 있어요. 그런 이유는 땅 기운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땅 기운이 좋은 곳에서 닭 요리집을 하면, 닭고기 요리집을 하면 조류 독감 등으로 다른 집은 손님이 없어. 조류 독감이니까 손님이 아예 없어요. 그렇지만 그 집만은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은 것입니다. 또 땅 기운이 나쁜 곳에 살면은 전 식구가 모두 안색이 안 좋아지며 또 한 사람씩 시름시름 앓게 되어 끝내는 원인 모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사람들은 땅 기운을 모르니까 그냥 그랬는가 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핵심인 청와대, 저 청와대는 물론 땅 기운은 좋은 데다 지었어요. 근데 땅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장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을 지면 건물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의해서 기운이 흘러요. 그래서 청와대는 땅 기운이 좋은 곳에 자리 잡고는 있지만 그래서 나라는 계속 발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계속 발전해요. 그건 청와대가 좋은 땅 기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건물을 옆에다가 또 너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코딱지처럼 가닥다닥 붙여가지고 기운의 흐름이 원만치 않아. 흐름이 원만치 않아. 그래서 기운이 흘러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부닥쳤다 다시 왔다 부닥쳤다 다시 왔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백성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또 청와대 안에 살던 사람은 끝내 귀가 좋지 않은
그런 폐단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거 하나 남겨놓고 그것도 조금 앞으로 좀 빼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해서 살아야지 안전하지. 누군가 처음에 했을 때는 보고서 난 거예요, 저게. 그래서 땅 기운은 좋은 것에 지었어. 그래서 나라는 발전해. 그러나 그 안에 기운이 막 서로 부닥쳐가지고 지네들끼리 거기서 싸우거나 아니면은 뭔가 저기서 살다가 나오면 좋지 않은 그런 폐단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 땅 기운이라는 것은 뭐 그거 좀 사주 같은 거 보고 좀 뽑아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기운이. 그리고 오늘은 좋았다가 허물고 다른 데가 많이 생기면 변하는 거예요. 땅 기운도 영원히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보면 안 돼요. 뭐 좌청령 우백호 이건 틀려요 지금. 요즘 서울에는 좌청령 초백 그건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건 건물이 어떻게 졌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운 자체를 직접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음식 맛보다는 땅 기운이 우선하고 또 의술보다는 땅 기운이 우선하며,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가면 사람이 잘나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잘 고치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괜히 거기 가면 사람이 편안해지고 저절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 땅 기운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돈과 영양제보다 먼저 땅 기운이 우선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땅의 기운이나 지형을 살피는 것을 지라고 합니다. 아셨죠? 천지 할 때 지입니다. 이 장군은 먼저 기세를 갖춘 사람이 곧 명장입니다. 잘생긴 사람이 명장이 아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생긴 것도 이목구비가 바르게 생겼어요. 이런 장군이 제대로 할 턱이 있겠어요. 어딘가 생긴 게 또 퍼진 게 이런 인간이 제대로 하겠어요. 어딘가 뭐래도 그래도 이목구비가 바라야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배 한 척으로 200대가 넘는 왜군을 상대하여 이긴 것은 바로 장군의 기세 때문이며, 기세가 있으니까 안 도망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배 한 대하고 200대하고 싸움이 돼요 이게? 안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일단 머리로 생각하면. 그래도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끌고 가서 그 안에 빠뜨려 죽이려고 마음 먹고 간 거예요. 기세가 등등했던 거예요. 그래서 활 맞았을 때도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순신 장군 활 맞았을 때 뭐라 그랬어요? 나의 죽음을 제기하지 말아줘. 그게 다 기세예요 그게. 또 알렉산더가 남들은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강을 못 건너겠지. 제가 올라오면 돌아설 거다. 아마 한 달은 걸릴 거다. 근데 그 다음날 왔어요. 왜냐면 강 건너왔어요. 이 기세예요 이게. 알렉산더가 남들은 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강을 건너서 상대를 이긴 것 또한 기세가 남달리 강했기 때문입니다. 해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뭐 해도 안 돼요. 뭐 해도 안 돼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래서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이 뭘 하면 되겠어요? 그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세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기세로 안 하고 그냥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세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라는 것도. 기세가 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렇게 기세가 강한 장군이 올머리를 잘 써서 싸움에 응한다면 결과는 이미 장군이 원했던 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올머리대로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와 같이 살피는 것을 장수라고 합니다. 내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그 유럽에 아주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혼자 다녔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말도 하얀 말이고 옷을 멋있게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상대편 적에 가면은 이 사람 친구 사귀는 걸 아주 좋아해요. 적이 없어요, 적이. 활도 안 가지고 다니고, 칼도 안 가지고 다니고, 뭐 총도 총 시대인지 뭔지 아무것도 안 가지고 다니고, 말만 멋있게 타고 다니면서 꼭 적군 있는 데 가면 그 산후에 가서 이렇게 구경해요. 거기를 모인다. 그럼 쟤네들이 겁먹어해요. 당장하게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또 와요. 와서 누구신가 이러고 와요. 그래서 오면은 같이 술 먹고 놀아요. 그리고 내가 좋은 술 있다 그러면서 자기네 군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파티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큰 상도 많이 받았어요. 왜냐? 이제 적군이 쳐들어왔어.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적군 너무 많아. 예를 들어 5만 명이 쳐들어왔어. 근데 우리는 지금 한 200명밖에 없어. 근데 이 장군을 앞세우는 거야. 적겠어요? 안 적겠어요?
이 사람은 싸울 생각은 아예 안 하고 누가 오나 그러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친구한테 마주가서 오랜만이야. 술 먹고 내가 여기 지켜야 되니까 여기 말고 좀 딴 데로 좀 피해가봐. 그래가지고 딴 데로 갔어요. 알았어 이러고. 그래서 그 사람은 나라도 많이 구했어요. 그렇게. 그런 코미디아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기세는 있고 머리가 좀 뽕꾸라였죠. 그러는 뽕꾸라가리죠. 그래가지고 친해가지고 왜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지가 군인이면서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을 움직이려면 이 강한 율법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자유롭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덕을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전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고 또 사람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잘하거나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서는 상을 주어야 하며 또 못하거나 계속 바뀌지 않으면 벌을 주어야 하는데 때로는 심한 벌보다는 오히려 용서를 통해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음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함으로써 저 사람이 목숨 걸고 해요. 또 군대를 편성하거나 명령체계를 확립하는 일, 그리고 병기와 식량 등 군용품을 관리하는 것 또한 모두 법으로 정해야 쉽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스템을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계편은 곧 시작하고자 하는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을 차질 없이 완벽하게 갖추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임전태세라고 합니다. 승리는 이렇게 완벽한 임전태세가 갖추어져야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임전태세는 칼머리에 해당하며 또 승리는 곧 올머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요행을 바라며 임전태세도 없이 막무가내로 싸운다면, 전쟁을 한다면 그것은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것처럼 무모한 실패인 것입니다. 손자는 위에 열관 5가지,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도와 하늘을 움직이는 천, 그리고 땅기온이나 지형을 살피는 지, 그리고 기세를 갖춘 지도력의 장수, 또 잘 갖추어진 시스템의 법을 통해 상대보다 우월하면 싸워 이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얌전하게 방어를 철저히 하며 내실을 강하게 키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지혜롭게 사는 손자병법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